네, 벌써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며칠 동안 폭염특보 계속해서 발령됐는데 무더위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한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구간 에피소드 새 영상이 하나 둘씩 공개가 되겠는데 우선 인천 전주편 제작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최초 개통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해당 구간과 관련한 탐색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지사항 꼭 확인하셔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불편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8월 말부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가 운영 종료되고 이에 맞춰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노선 개통 다시 한번 추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서산 전주 노선이 개통되고 충남고속에서 4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미 경유의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출입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남고속이 내일부터 정식으로 전북 전주시 진출하게 되죠. 그동안 호남 지역에 전혀 가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당진 서산 광주 노선 공동 배차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부고속에서만 하루 4회 담당하던 서울 경부 강릉고속 경포해변 개통은 내일부터 중앙고속에서도 추가로 참여해서 어느 정도 증해됩니다. 이전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새로운 고속시외버스 개통 가운데 최근까지 개통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노선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천안 거제간도 이제 운행에 들어가죠. 이 가운데서 운행을 시도하려고는 하지만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개통 미정인 노선도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노선 계획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악신도시를 경유하기도 하는 서울 남부 대산성현 노선은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충남고속이 서울 호남 성현 대산 노선 배차에 참여하고 횟수는 2회 더 추가됩니다. 서울 남부 송악신도시 구간은 기지시와 당진까지 가는 버스가 대신 맞게 되고 횟수는 2차례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암 화성고속이 8월 6일부터 프리미엄 버스 정식 운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출발해 동서울까지 가는 노선과 광주까지 가는 노선에서 프리미엄을 운행합니다. 태백 쪽 노선은 제천에서부터 동쪽에 해당하는 구간에 현재 고속도로가 없고 일반 도로를 통해 운행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속도로 운임이 아닌 다른 도로 운임을 받고 있다 보니까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태백 광주 구간 프리미엄만 보더라도 많이 비싸다고 하기도 하는 어떤 다른 노선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440km에 육박하는 초장거리 노선이란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편으로 에버랜드 가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번 안내가 됐다시피 4,100원 직행좌석 버스가 8월 1일 운행을 시작하게 되고 서울역이나 명동 서울시청 일대에서도 4,100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버랜드 승차움으로 들어가는 광역버스는 이전부터 운행되어 왔지만 강변역이나 신논현역, 강남역, 사당역까지만 가는 광역버스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한강 이북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4,100원 버스는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포곡, 둔전 일대를 비롯해서 양지 파인 리조트까지 운행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가 이전부터 3칸 굴절 버스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계약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칸 굴절 버스는 총 3대 도입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었는데요. 대전시에 따르면 7월 말까지인 3차 연장 기한을 앞둔 상태에서 차량 수입 업체 측이 나머지 2대의 납품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해졌는데 1차 납품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까지였고 이것을 연장해서 3월 말, 6월 말순으로 계속 연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계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92억 4천만 원의 차량 구입 계약 중 이미 지급한 72억 8천만 원의 선급금에 대한 환수까지 요청할 예정입니다. 선금을 지급하면서 46억 6천만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해 해당 보험사의 채권자를 대전교통공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전시에서는 3칸 굴절 버스를 7월 말까지 시범 운영했다가 10월부터 건양대병원 유성 온천역 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상욱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권을 공공에서 주도하는 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고자 울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중교통 관련 현안 보고 회의를 열었고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과 교통공사 설립, 노선 복원과 조정에 따른 버스 추가 도입,
노선 개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김상호 시장은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교통공사 설립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번에 공영제로 전환하진 못하고 공공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면서 노선과 인력, 차량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쌓은 뒤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계획에 따르면 9월부터 울산연구원에서 기초조사에 착수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6월까지 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과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2028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2028년 하반기부터 노사정 협약과 차량 차고지 등 자산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2030년 교통공사 설립과 공영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철도 차량 제작사이기도 한 다원시스에서 또 한 번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이야기에 따르면 7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권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고 그 결과 상장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에 또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 5호선 26번째 편성이 도로 반품을 위해서 공장으로 견인 회송됐습니다. 이전에 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중단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다름 아닌 다원시스의 열차 제작과 납품 지연에서부터 원인이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4호선도 결국 편성번호가 70으로 끝나는 열차를 꽤 늦게 납품하기도 했고 5호선도 노후 열차를 교체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인천 쪽도 해당되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는데 다원시스와 관련한 안 좋은 말들 과연 어디까지 더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전에 한국철도공사 공문 등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다원시스 CS 철수까지 거론되면서 이미 납품한 열차마저도 최소한의 정비 등을 좀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철도 열차도 문제지만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시외로 나가는 일반 열차에 해당하기도 하는 ITX 마음도 있고 주요 도시 간 시외 열차편 공급까지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지역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공개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